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천만입니다. 지금 가장 그래도 이슈가 되는 게 미국 증시하고 미국 국채 금리일 겁니다. 이 두 개가 우리 코스피에 영향을 주고 또한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주죠. 향후 이 증시와 금리의 변동성에 항상 늘 주목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. 투자자들 입장에서는.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겠습니까? 10만전자 아니겠습니까? 빨리 10만전자로 가야 하는데 언제 가느냐? 다들 지겨움을 노리고 있어요. 뭐 2분기에 갈지 3분기에 갈지 내년에 갈지 다들 언제 갈지 지금 학수고대하는데, 제 생각은 뭐 조만간 연말까지는 아니고 한 3분기는 안 가겠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은 빨리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. 여러분들 요즘 뭐 구독을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요.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. 그리고 뭐 가입도 많이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세계 주요국 지수를 살펴보니까 뭐 다우 지수는 0.9% 올랐어요.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. 지금 아주 멋지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. 나스닥 또한 지금 상당히 좀 흐름이 그렇게 막상 유쾌하진 않아요. 쭉 빠졌다가 그래도 점점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, 그래도 한 0.6% 빠졌어요. 거의 가깝게 13,319.87에 마무리를 졌습니다. S&P도 마무리 막판에 올라가지고 0.1% 상승해서 3,943 최고치를 경신했죠. 지금 다우지수가 상당히 아주 좋아요. 니케이도 뭐 전날에 잘 올라가가지고 잘 좋죠. 1.7% 올랐고, 영국 0.36, 프랑스 0.1, 독일이 좀 빠졌더라고요. 0.46%. 이렇게 좀 흘러갔습니다. 지금 미국 10년물 국제 금리가 지금 보니까 또 1.625예요. 상당히 높습니다. 1.625면은 상당히 높죠. 지금 쭉 올라가가지고 한 1.5% 미만으로 내려가야 하는데, 이렇게 상승하면은 또 주가나 우리 또 여러 가지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또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또 월요일부터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일단은 한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, 하여튼간 그렇게 좀 유쾌하진 않아서 좀 기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. 저도 지금 좋아해야 할지 뭐 슬퍼해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. 일단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건 맞아요. 미국 국채 금리가 아까 1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 올랐죠. 그래가지고 주요 기술주들이 잇따라 주춤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잖아요. 일단 뉴욕 증권거래소에 보니까 다우존스는 거의 뭐 최고치예요. 32,700점에서 거기서 맞췄어요. 다우지수는 신고점 행진을 이어갔고, S&P도 500지수도 0.1%뛴 3743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.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아요.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한 14,000 넘어야 하는데 13,319에서 이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. 시장이 주목한 건 역시 국채 금리입니다. 국채 금리.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날 1.541에서 출발해가지고 1.641까지 올랐거든요. 지난해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이에요. 근래 1.6%에서 국채 수요가 있었는데, 이날 갑자기 매도가 몰린다. 매도가 30년물 금리는 2.29에서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장중 최고 2.404를 기록한 거죠. 5년물 이상 장기 국채도 모두 발작에 가까운 종류 금리가 확 뛰는 겁니다. 이번 주 미국 3년물, 10년물, 30년물 국채 입질이 무난하게 끝나면서 금리 불안이 완화했는데, 그래도 곧바로 금융시장 전반을 흔들어 버렸습니다.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, 거기에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. 주요 기술주들은 일제히 내렸어요. 보니까 애플 주가도 내리고 12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. 테슬라도 좀 떨어져가지고 69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. 아마존, 구글, 페이스북, 넷플릭스 등도 다 모두 주가가 두두두둑 떨어졌네요. 이번 주 IPO 대박을 터뜨렸던 게임 업체 로블록스하고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 역시 파도를 피하지 못했네요. 로블록스 주가는 5.6% 급락한 주당 63.70달러에 마감했고, 쿠팡도 한 1.58% 떨어졌습니다. 인플레이션 우려가 갑자기 불거진 건 아닌데, 미국이 서서히 이제 경계를 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니까 채권 시장을 연일 흔들고 있고, 또 덩달아 증시를 비롯한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.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 내 모든 주화 집단들이 오는 5월 초까지 미국 성인들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. 그러다 보니까 독립기념일 7월 4일 연휴를 가족과 친구들과 소규모
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 삼겠다는 겁니다. 의지는 상당히 좋네요. 미국. 확실한 건 이게 뭔가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힘이겠죠. 국제금리 상승은 경제 회복의 주요 징후 중 하나인 동시에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기술들을 흔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. 재료. 그래서 국채금리 한번 유심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와 함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재정 기조 확장 기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채권 투매를 부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. 백악관 따르면은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최종 처리되면서 이번 주 주말에 1인당 1,400달러의 현금 지급이 돼. 현금. 좋네요. 우리도 이렇게 안 주나? 보복 소비 우려를 할 만큼 큰 액수인데, 이달 나오는 이번 달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83으로 해가지고 시장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. 크게.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부양책 처리를 자축한 자리에서 이 법은 우리 노력의 끝이 아니다며 시작에 불과하다. 시작에 불과하다. 국제시장의 물량이 계속 풀릴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둬야겠죠. 시작이라고 보고 있으니까.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어요.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PPI는 전월 대비 0.5% 상승을 했고요. 월스트리트 저널에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.5% 상승에는 부합했습니다. 다만 이는 국채 금리를 끌어내지는 못했죠.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죠. VIX 5.57% 하락해서 20.69를 기록했습니다. 유럽 주요국 유지 혼조를 보였고요. 영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일 거래 대비 0.36% 상승한 6761, 6,761의 거래를 마쳤고요.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도 0.46 하락했고 유로스톡스 50도 0.3p 내렸습니다. 반면에 프랑스 파리의 CAC 40 지수는 0.1% 올랐네요. 일단 이렇게 이제 유럽은 이렇게 좀 마무리 졌어요. 마무리 졌고 이제 미국 증시도 이렇게 졌는데 문제는 이제 채권 금리가 또 어떻게 또 요동을 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주 내일은 휴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우리 코스피의 어떤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우리 삼전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그런 파도 치는 모습, 변동성을 어떻게 보여줄지, 박스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때 저점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지,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. 일단은 이 박스 흐름이 상당히 지겨운데,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거의 내동댕이 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막 내다 팔고 도망가신 분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삼전에. 지금 일단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하나씩 나가 떨어지는 거죠.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면은 결국 그 자리는 누가 들어오겠냐. 이제 외인들이 들어오겠죠. 우리 외국인들이 이제 조만간 들어오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주가도 탄력받겠죠. 개인이 팔아야지 이제 외국인이 산다는 그런 옛날부터 속설이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또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간 우리들 시간이 답인 것 같아요. 시간의 예술, 우리 주식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,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고,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이기더라고요. 이걸 못 버티는 분들은 거의 패하는 거죠. 단타 치고 좀 약간 이익 남기고 도망하는 모르겠는데,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없고, 그냥 까짝 용돈 정도로 벌 수는 있겠지만, 그 단타 자주 하다 보면 그게 투기입니다. 투기하다 보면 결국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죠. 그래서 항상 단타 매매는 좀 신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. 이왕이면은 장기적으로 보시고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이렇게 여유 있게 주식 투자를 해야지 너무 조급하게 하시면은 결코 언젠가는 한번 큰 코 닥칩니다. 하여튼 그런 부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천만전자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 그대로 공고 드리는 겁니다. 될 수 있으면 투기를 하지 말자. 투자를 하자. 그래야지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. 마음고생도 안 하고요. 일단 여러분들 하여튼간 기회가 되면은 총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삼성전자 투자할 수 있도록 큰 힘 내시고요. 용기를 가지십시오.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주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천만전자였습니다.